네, 이해영 목사님. 어, 이해영 목사님은 현재 결의 살림 공동체 이사장으로 계시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신 교단의 주민교회를 담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한신 후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윷놀이는 신명나는 생명놀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예, 우리 예양 목사님, 음, 지난 한 40분간 강연을 먼저 들었는데요. 윷놀이에 대한 아주 깊은 조사와 또 의미, 철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말씀 또는, 예, 제가 예, 먼저 여쭤볼게요. 음, 지난번에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그 심판복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윷놀이에 무슨 심판까지 있어야 되나? 그건 어떤 의미예요? 원래는 종례는 없는 걸 만든 거예요, 뭐요? 아, 우리가 심판하고 그 운영위원이라고 이거 기록하는 게 음. 있어야 합니다.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일정 부분 좀 표시가 나는 옷을 입혀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로 하는 거구나. 예, 어, 어, 그, 저기 뭐야, 낙판 같은 것이 어, 생겼을 때, 이건 낙판이다 하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어, 역할을 심판관들이 했습니다. 어, 재밌네. 근데 저기 뭐야, 이혜양 목사님, 예.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윷놀이, 예를 들면 미국의 아메리칸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윷놀이라든지,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지금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최 목사님 보고 공유 좀 해달라고 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요, 저기, 그, 지성수 목사님한테 자료를 몇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 목사님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니,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성수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김구 선생님 사진 나오고요. 위쪽에서 보면 윷놀이에서 여기 보면은 멕시코 신전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멕시코 태양 신전 뒤에 새겨진 유판 암각화, 그다음에 중국 집안 국내성 암각화. 그래서 윷놀이를 했다는 증거죠. 목사님 예,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한 하워징어의 호모 루덴스 사진입니다. 아, 네. 요거는 가나안 혼인잔치 사진이고요. 가나안 예,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네. 그림. 예. 요거는 니체의 인생의 3단계. 좀 금방금방, 제가 네. 그 유튜브나 그 윷놀이의 뭐 동영상이나 몇 가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중에 그 지성수 목사님한테 넣어드릴 테니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요거는 그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아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예, 현장에 가셔서, 암각화, 네, 그다음에 탑사하는 겁니다. 네. 고인돌, 요 정도입니다.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더 좀 물어보시면 제가 아,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분노회에 소속을 합니다만은 분노회에서는요 매년 서울대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노회 행사로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해양 목사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 목사님 그 타이틀이 이제 윷놀이가 생명놀이다. 그래서 목사님 철학 중에 이제 살림, 결의 살림 또는 뭐 이렇게 지금 결의 살림이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무한 경쟁사에 노출되고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리고 도박과 개인적인 어떤 자수성가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너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면서 사회 병리 현상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 그래서 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이 아, 놀이하는 인간이다. 신명이 나게 한다. 그런데 요 윷놀이 자체가 뭐 제가 볼 때 가위바위보가 서양의 그 가위바위보가 이 경쟁에서 이 주먹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는 카드놀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황성, 그다음에 다변성 이런 것이 있고 반전성이 있어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 한국 문화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는데, 윷놀이도 그렇다라고 믿고 계신데, 어떻게 윷놀이가 좀 약간 실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도박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치유하는 일로 좀 드러나는지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좀, 그거 전문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어, 그 도박이나 요즘 게임 중독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유설 계속해서 놀리면서 그것도 이 측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측정을 해가면서 그, 이 중독도가 몇 프로나 풀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가 보기에는, 야,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또 하시죠.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우리 헨리키 목사님 하십시오. 네,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 등재가 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그 언제부터 무형문화 이 유산으로 됐는지 첫째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질문은 윷놀이 자체가 중독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예, 네, 그거 하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유세 놀이 문화가 예전의 형식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 끝나고 노는 놀이가 아니라 예전의 형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선, 네, 그, 질문을 조금 더 예, 예, 함께 놓겠습니다. 예, 예, 저는 윷놀이 자체는 공동체 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야 하고, 그리고 또 승부를 관계없이 그것이 본인들의 행위 때문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놀이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목사님 그것을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윷놀이가요, 2004년도에 중국은 이미 지역 문화재로 등재를 했습니다. 지역 문화재가 돼야 유네스코 등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윷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도 그 다양하고 추측뿐이지 근거가 없어요. 윷놀이가 왜 유시라고 했냐? 뭐
암소를 뭐 유시라고 했다, 뭐 이런 논리들도 좀 펴는데, 우리의 과거의 백제의 언어가, 사투리가 저기 인도의 산스크리트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입으신 옷이 그냥 치마입니다. 치마. 우리 치마죠. 그리고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은 성배가 그냥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세계화됐던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이따 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오히려 다른 문화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문화를 회복하는데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시에 대한 이름도 없었는데, 무엇인지 몰랐는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에 유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YUDH인데, 그것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왜 별들의 전쟁이냐? 유선, 질문하겠습니다. 육판의 점이 몇 개입니까? 윤정현 신부님, 육판의 정이 몇 개입니까? 예, 아닌가요? 왜? 몇 개요? 81. 80일. 천부경을 얘기하시는 거죠. 또요. 육판의 점이 몇 개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39. 39. 예, 조금 오버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하세요. 28. 29. 예, 28. 예, 28도 맞고 29도 맞습니다. 실제 점은 29점입니다. 네. 그런데 바둑에서도 가운데 점은 천원점이라서 뺍니다. 이건 황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자리를 아는 사람은 자객입니다. 그래서 그건 있어도 모른 척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세도 가운데 점은 뺍니다. 그러면 29점인데 하나 빼면 28점입니다. 이게 28점이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는 북두칠성 민족입니다. 북두칠성 민족, 우리 과거에부터 북두칠성에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동서남북, 북두칠성이 우리 지구를 지배합니다. 북두칠성의 그 표주박근이 그 동쪽으로 있으면 봄입니다. 서쪽으로 있으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봄, 여름, 가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북두칠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구의 계절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4개, 옛날 어른들은 나와서 서두칠성이 몇 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쪽에 있을 때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47에 28. 28점은 뭐냐면은 지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돌고 땅의 기운도 이렇게 돕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기운도 그 기운에 같이 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시입니다. 우리 몸에 그게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 주기는 28일입니다. 그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28점, 47에 28, 유선 2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함께 우리 생리까지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름에서부터 이런 우리가 막 놉니다만 점이 몇 개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북두칠성이 조합이다. 4개의 북두칠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아니야. 22년 11월 12일 날 우리나라도 그 국가 무형문화재로 정식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데 또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막아야 한다. 왜? 우리는 그 온 천지에 유판이 암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너무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 문제는 저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예전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어쨌건 간에 과거에는 교회는 윷놀이를 굉장히 신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의 어떤 서양학자가 그랬습니다. 윷놀이는 이건 그 정상적인 놀이가 아니다. 왜 말을 잡고 뭐 또 잡느냐. 이것은 인간의 경쟁력을 부추기는 놀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경쟁적인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못 말리는 경쟁력이 가인에게부터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을 이제 안 될 때 전쟁을 해서 살육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그 전쟁을 통한 살육전을 이게 스포츠로 바꿔서 올림픽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가 일종의 그런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욕구를 해소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걸 건강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윷은 그렇게 잡고 잡히면서 뒤집어지고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놀이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힐링을 느낀다는 거죠. 예, 인도의 윷을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김성문 목사님? 네네. 예, 그래요. 이게 산스크리트어의 윷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윷의 의미는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28수의 별자리를 그 편을 갈라서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윷놀이가 산스크리트어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산스크리트하고 관계돼 있는 그 드라비다족, 또 드라비다족의 또 분파로 내려온 타밀족, 거기는 윷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윷놀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하고 똑같죠. 엄마, 아빠 다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상투 있지 않습니까? 상투. 상투는 머리에 있는 윷입니다. 상두, 북두칠성입니다. 머리에 있는 북두칠성.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어른들은 상투를 들고 우리는 북두칠성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상투를 자르려고 할 때 내 모가지를 잘라라 라고 항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말이 수메르에 가서 많이 살잖아요. 수메르 언어에 엄마, 아빠, 나, 너, 님 같은 거 많이 쓰죠. 밭, 길, 칼, 많은 게 우리하고 언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교착어를 쓰죠. 나는 어디에 간다 하는 그 순서는 교착어를 쓰는 수메르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의 묘족이 교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선가 같이 살았든지 문화를 공유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수메르의 언어가 나중에 아카드어가 돼가지고 그 아카드어가 영어가 돼서 영어에 우리말이 많습니다. 뭐 슬슬하지, 슬로슬로. 야, 국과 잡아라, 쿡. 뭐, 콩, 콘. 많은 것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도 상투를 뭐라고 하냐 하면, 저기, 쌍투스라고 합니다. 쌍투스가 뭐냐? 쌍투스는 세인트입니다. 영어에서 세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가 뭐죠? 거룩한. 세인트가 뭡니까?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투를 튼 사람은 성자로 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재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인들은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박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샌 디에고, 뭐 이렇게 샌을 박습니다. 그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싼이란 말이 한국의 조선의 상투란 말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것이 우리 것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땐가는 우리 민족이 세계 문화의 어떤 전파의 종주국 역할을 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전으로 할 거냐는 전 아직 거기까지 접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연구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우리 김성공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이양 목사님 충실히 지금 헨리케 목사님 질문 세 가지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윷놀이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 또 여러분 의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양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글쎄요 목사님 생각이기보다는 좀 의문이 계속 드는 거는 제가 이제 타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해서 이 세인트라고 말씀하셨고 상투와 연관을 시키셨는데 그 스페인이 사실은 이제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을 다 합해서 첫 번째 그 신학교가 생긴 게 남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남북 아메리카 중에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륙에서 첫 번째로 생긴 게 이제 뉴브런스윅 신학교, 그러니까 더치가 세운 거죠.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졸업했던.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페인이 이렇게 제국주의로 기독교 제국주의로 침략을 해서 각 지명들을 자기가 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아까도 그러면은 이제 윷놀이가 아 이게 전쟁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살림과 좀 연결하기에 조금 또 걸림돌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을 예를 들으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한국 언어가 라틴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편안하게 말하면 국뽕 내지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 제국주의 그래서 cultural imperialism 그래서 서양의 subjectivity 자신의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식습관의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고상한 문화로 상징되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위 문화, 네, 또는 뭐 야만적인 문화다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윷놀이가 전 세계에 공급돼야 되고 윷놀이야말로 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야말로 라틴어 그다음에 그리스 영어까지 다 통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균형은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제 의문이
정당한 의문인지 아니면 뭐 기우에 불과한 건지 여러분들 의견도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유세 전파는 그 중국, 인도를 거쳐서 저기 에집트까지 그게 유세 흔적이 있습니다. 어, 모세라는 영화 있죠? 그 모세 영화에 보면은 바로 왕하고 그 공주가 같이 놀이를 하는데 유설로입니다. 유설 놀고 이게 판을 이렇게 도는 것을 그 찍는데 똑같은 유술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이 그리고 그 상투가 우리 문화의 이건 뭐 어떤 그 제국주의적 사고라고 하기보다도 실제 현상이 이제 겨우 조금씩 발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어, 그 저는 뭐 당나라의 뭐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주몽이나 무슨 뭐 대조영 무슨 모든 영화에 다 상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투를 튼 영역이 우리 문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시리아 왕의 부조가 있죠. 큰 화살을 말해서 화살을 쏘는 부조인데 상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말이 제가 뭐다 언급을 할 수도 없고 저는 또 실력이 미천합니다만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책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 아빠라는 언어도 썼지만은 그 저기 뭐 아멘. 저 전라도 사람입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뭐 동조하는 말씀 아몬 그래요. 그렇지. 그 아몬 그게 아멘이 됐죠. 또 산스크리트에서도 그 이, 야, 왜 술 처먹고 너 헬렐레 하냐? 그 헬렐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헬렐레가 성경에서는 뭐야?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이게 자기를 넘어선 어떤 도치의 경지에 갔을 때 그게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게 우리말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특히 이런 겁니다. 우리 알문화, 알은 생명의 알자입니다. 생명의 본체입니다. 그것이 알을 추상적으로 언어를 표현할 때 얼입니다. 알과 얼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알 신앙이 있었잖아요. 고주머니 알에서 나왔다. 박역겨서가 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나라를 건립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L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언어는 다 LLL입니다. R과 L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족들은 그 알라라고 합니다만 이게 같은 언어의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이제 몇 분이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더 연구되고 개발되면은 우리 문화가 저는 우리가 막 세계 문화를 다 창조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문화가 한때는 세계에 굉장히 기여를 한 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네,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우리 예. 이해학 목사님은 70년,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아주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우고 또 주인공이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빈민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토착화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졌는지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3년 전에 저에게 주신 그 초록색의 천부경이 쓰진 수건, 거기에 유판이 되어 있는 거를 주셨는데 아주 천부경에 오는데 아주 제가 애용하고 그 애우기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목사, 와서 나 좀 도와줘. 예, 뭐야, 제가요, 저는, 어, 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뭐 빈민운동에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전선에서, 복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20대 때 교룡산에 들어가서 그 민족문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극에 관한 설명들과 이런 좋은 책자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소화를 할 능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을 뵙고 유용모 선생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유용모 선생님 그 세금정에 댁에도 몇 번 가고 제 친구 강은기하고 같이 유용모 선생님하고 그 북한산 등산도 했는데 그분은 막 바위를 휙휙 날았습니다. 저희는 세 끼를 먹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분은 한 끼 뭐 고구마로 때우고 어쩌고 하면서도 우리 젊은 사람보다 더 날랐습니다. 제가 그분이 YMCA 강의할 때는 모시고 YMCA까지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유용모 선생님을 뵈면서 유용모 선생님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깊게 공부할 생각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소위 좀 더 민족적인 것, 민족 문화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목회 마지막부터 해서 이 민족문화 연구하는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민족문화를 연구하는데 함께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윷놀이에 딱 꽂혀가지고 이거다 라고 윷놀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한테 그 윷놀이 세계화 추진위원장이라고 명함을 딱 파줘서 그걸 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거기 교포사회의 그 장들을 만나서 거기 축제에서 뭘 하느냐. 과거에 윷놀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윷놀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신부님 얘기하는 게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유판에다가 천부경을 제가 입혔습니다. 이거 최초로 입히고 또 본질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을 뭐 차에서도 또 다방에서도 몇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강의용으로 제가 이게 쓰고 있습니다.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윤신부님 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해양 목사님이랑 뭐 한상민 목사님 거기 여러 우리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해양 목사님이 뺑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절하자 예, 하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절을 다 같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다 같이 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해프닝이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예, 일일이 다니면서 뭐 누구입니다 악수하고 오래간만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예,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다음부터 종종 그 방법을 예, 써먹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까? 그게 다 참 잘, 거기서 나온 거구만. 이 참 목사님. 잘하십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107살 사셨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저는 어머니한테 절을 3번 합니다. 절을 하면서 연표문을 낭독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사람 관계, 결국은 홍익인간으로, 정리되는 연표문을 낭독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연포문을 같이 읽고 절 3번을 드리는 거. 이렇게 저는 좀 예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할애나 이런 걸 할 때는 꼭 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라고 보고, 그리고 또 저는 아주 습관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합장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가능하면 전 피합니다. 이것이 세계 어디를 가나 통하는 인사법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좋은 인사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왜 중같이 합장을 하냐고 하고 막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이게 가장 좋은 인사법이고, 그리고 절하는 거,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김상일 박사님이 절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절하는 게 옛날부터 아주 뿌리가 있는 예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을 하는 곳이 있었답니다. 절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동네마다 아주 좋은 장소에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절간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려니까 절간에 사람들이 가서 다 절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절간을 사찰로다가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는 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본래의 예절이었었다. 그런 이야기를 김상일 박사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오늘 그 절을 하는 모습 그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붙이자면요. 불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전파가 안 됩니다. 뭐 석가모니가 어쩌고 뭐 불교 교리가 어쩌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니 우리는 뭐야 칠성당이 있고 우리는 그 삼신을 믿는다라고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 전파하기 위해서 투척화하는 방식으로 칠성을 받아들였고 그 삼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찰에 전부 칠성각이 있었고 삼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자꾸 이제 없애죠. 없애고 그도 그 큰 사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예, 우리 홍동률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괜찮겠습니까? 네. 이양 목사님, 저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구의 기장교회에서 평신도로 있는 그냥 학자 출신입니다. 은퇴했고요. 아주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작은 질문 하나 하고 조금 큰 질문 하나가 있거든요. 먼저 작은 질문 하나는 뭐 기성학계, 우리나라 기성학계에서 이게 역사학이 됐든 민속학이 됐든 문화학이 됐든 어쨌든 기성학계에서
지금 목사님처럼 윷놀이에 주목하고 분석하는 저는 그쪽에 전혀 모르니까 어떤 그 연구 성과물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게 없이 그냥 이양 목사님이 그야말로 외롭게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이따 좀 큰 질문 하나 또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은 예,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신앙도 짤막 신앙이 기쁘잖아요. 그 물이 이 낮은 데서 짤막짤막 다니는 게 기쁩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깊은 사람들은 키가 넘는 데서 헤엄을 치는 그런 그 깊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몰라서 여쭤봤는데 다행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유시 제가 전혀 몰랐던 그냥 놀이로서는 즐겨봤지만 전혀 몰랐던 철학적인 우주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는 어딘가에서 좀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조금 큰 질문 하나는 사실은 이건 그 질문이기도 하고 아직 제가 쉽게 이렇게 접근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목사님이 유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놀이가 중요하다. 인간 사회에서 윷놀이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유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사장되고 있고 쇠락해 가고 있어 심지어는 중국에 의해서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윷놀이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 논리. 이 논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되고요.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이것이 기독교하고 아니면 토착과 신학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는 살짝 띄우셨는데 아까 정현민 목사님 질문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도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운만 띄어서 그런지 제 느낌에는 상당히 좀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남북한이 같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통일 전략으로까지 이것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지적. 또 얼핏 그럴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좀 비약 같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그냥 외람되게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이해양 목사님이 유체 엄청나게 빠지셔가지고 이게 너무나 과잉되게 의미와 역할과 기능이 좀 크게 기대되고 의미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이게 이제 세계화 아까 정영민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문화민족주의 예를 들면 우리 윷놀이가 세계에 상당히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얼핏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야, 좀 심하다. 이게 이제 정영민 목사님 말씀 국뽕까지 이런 좀 의구심을 던지셨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채워져야 될 중간에 논리적인 공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외람되게 느낌을 들어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어디서나 그 질문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다 그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그 동양 문화의 그 여러 철학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려 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한 전문 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섭렵해 가면서 열려지는 의식이어야지 지금 뭐 이거다라고 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저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 놀이가 우리 삶의 그 어떤 때로 운명을 좌지할 수가 있다. 그 놀이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제 폐쇄 사회로 가는데 그게 이제 마약이나 또 어, 중독증, 정신적 중독증 이런 걸로 빠지기 때문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게 놀이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삭막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만이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놀이가 안 됩니다. 어른은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그 풀잎을 꺾어서 소꿉장난을 할 때 옆에 와서 누가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쁜가 안 이쁜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권력이 있나 없나 이거 계산하지 않고 누구하고든지 같이 소꿉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하나님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의식이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로 다른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그 여유가 있는데 어른은 그게 안 됩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 이쁜가 안 이쁜가 나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른은 놀이를 하는 것이 이게 놀이가 아니고 노름이 되고 그것이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살리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미쳐 있습니다. 네. 뭐 세계 문화 그, 현상 중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해학 목사님 말씀하시는 전 세계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놀이. 근데 이제 물론 그 오징어 게임은 흥행성을 위해서 거기에 벌칙이 사례고 또 돈이고 도박이고 노름이 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제작자에게 타국에 있는 사람이 내 영화를 카피했다 뭐 이런 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세계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힘은 지금 BTS뿐만 아니라 한국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처음에 우리 이해양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풍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풍류도의 신학. 네, 우리 이 김성복 목사님께서 거의 조교 노릇을 계속 하시는데 윷놀이하는 치와와 원주민들 1907년도에 치와와는 보니까 멕시코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아메리카가 되겠네. 중앙 아메리카.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네, 멕시코 저게 원주민들이죠. 지금 혼혈된 뭐 멕시코도 인종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저기 첫 번째 사진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편안하게 가운데 말판이 있고 윷놀이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김성모 목사님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이거 조교께서 계속해서 예, 증빙 자료를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챕터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 뭐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 뭐 저쪽 예, 예, 러시아 쪽으로 걸어가지고 알래스카 쪽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들어갔다. 그리고 몽고 반점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업어 키우는 게 우리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를 중요시하고 땅은 생명의 상징으로서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다. 어떻게 부모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 그래서 예, 자본주의인 이 영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 왔던 침략자와 대항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해서 좀 연구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 연구에 전무하는 학자, 특히 우리 홍덕률 교수님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학에서 지경을 좀 넓히셔서 오히려 이렇게 총장님 출신이니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분들 계속 여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 윷, 윷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 힌디, 네팔리, 윷더, 윷이란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 왜 윷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윷에서 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저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 별들의 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네, 후추사하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예. 예, 맞아요.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 전쟁에서, 별들의 전쟁에서 유시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의 인생도 전쟁인 것이고, 전쟁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악의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 너무 전쟁에 이렇게 또 몰두하다 보면, 이제 잔인해지니까 이 전쟁을 놀이화하는 것이 유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놀이화라는 거. 너무 여기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놀이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참 재밌게 많이 놀았는데, 이웃이 요즘은 막 커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종발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쫙 놀았는데, 이 이웃의 원형이 뭔가, 이웃의 원형은 어떤 건가, 그리고 낙하면 모든 것이 이제 헛되게 되잖아요. 낙은 어떤 경우인가, 그리고 마지막 뺄 때, 배나 토나 이런 걸로 빼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도 그랬는가, 이런 걸 좀 몇 가지 알고 싶네요. 예. 그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다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발전시킨 겁니다. 뺄 때 뭐 이렇게 꼭 뭐가 돼야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도 이제 그 판에서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은 낙이 되는데, 그래서 무효화 시키는데, 그것도 나중에 발전한 거고요. 그리고 유세 원형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컬링이 인디안들을 쭉 조사를 하면서 나온 윷이,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뼈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대나무로 만들고 쌀이나무로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달나무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박달나무라고 하는 박달나무 그 단자가 당군 단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군 신전이 있는 데는 박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 주변에 박달나무 군락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전의 소중한 나무로 윷을 만든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는 박달나무로만 윷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박달나무로 만든 윷을 $100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형은 없다. 그 부족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어떤 데는 대나무로, 어떤 데는 쌀이나무로, 이렇게 윷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은 요즘은 이제 TV에 나오는데 시각적인 부분을 위해서 자꾸 대형화 시킨 거지. 예, 그건 원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의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놀이는 인간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인간사가 전쟁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놀이사로 바꾸자. 그래서 놀이 문화를 활성화시키면은 전쟁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감상적인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산스크리트 타미러와 우리말의 연계성, 우리 꾸준하게 3회 걸쳐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우리가 발제를 듣고 또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CR처럼 이 타미러 또는 뭐 산스크리트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신학화되는, 또는 뭐 조금 학술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에세이로 좀 그 글로 남겨지는 산물들이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또 그걸 너무 김성복 목사님께만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편 송서, 그래서 송서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다가 시편이라는 기독교의 시가 음률이 시편 송서로 탄생하게 된 이정훈 목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민주화 운동의 대표이신 우리 이해학 기장 목사님께서 지금 결의 살림 공동체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목사님께서 목회 중에 접하셨던 한국의 민속놀이, 윷놀이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는 일상 현대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그것이 사회 병리 현상을 억제하고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놀이하는 인간의 본원적 특징을 살려내서 전쟁보다는 평화할 수 있는 놀이로, 서로 신명나게 화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오랜 세월 기독교 목사로서 이 일을 해오신 목사님의 이 신앙의 여정 또는 그 사회적 섬김, 그거에 대한 우리가 흔적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시작한 지 우리가 1시간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양 목사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신앙과 신학사랑방, 요걸 마치고 이제부터 뒤풀이 담아,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